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어, 제 강의가 10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자, 오늘도 작도가 되는데요. 오늘도 이 영상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앞의 영상을 순서대로 보고 이 영상을 시청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 영상의 모든 강의가 여러분들의 기하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강의들은 연속해서 다음 강의와 상관관계가 있도록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훅 끊어서 듣게 되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미 설명했던 내용을 이용해서 다음 강의 또 그걸 이용해서 다음 강의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바로 처음부터 시청하는 학생들이라면 영상을 반드시 멈추고 앞의 영상을 시청할 한 후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등적 변형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등적 변형이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꼭지점 이동법이 있고 삼각형에서 밑변 이동법이 있고 좌우나 아래 위로 대칭을 시켜서 위치를 뒤바꾸는 거죠. 꼭지점과 밑변의 위치를 반대로 대칭시켜서 하는 등적 변형 해서 세 가지 경우가 있다. 물론 회전하는 경우도 등적 변형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회전의 내용이 등적 변형이 맞기는 맞지만 등적 변형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내용은 나중에 이동에 관한 이론으로 모아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변환 이론이죠. 그래서 대칭 변환, 평행 변환, 회전 변환이라는 이론을 할 겁니다. 그때에 이 회전해서 하는 등적 변형이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풀어보라고 냈던 문제입니다. 등변 사다리 꼴에서 꼭지점 B에서 밑변에 수선을 내린 후 연장선 위에 적당한 점을 E라고 잡고 그렸을 때에 저 삼각형 DBE하고 삼각형 DB입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와 사각형 AECD입니다. 네, 이 넓이가 왜 같은가를 증명하라가 문제였습니다.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가 왜 같으냐? 그러면 여태까지 제 강의에 설명되었던 내용 중에 합동이라는 이론과 그 다음에 등적 변형이라는 이론을 혼합을 시켜서 이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제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오늘 또 똑같은 얘기 합니다. 보조선 그게 뭐길래 그게 뭐냐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뭐냐? 넌 누구냐? 기하 공부할 때 제 영상에서 다루는 문제는 거듭 얘기하지만 상당히 고급스러운 문제를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 중에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문제를 선보이면 되지만 그러려면 영상의 길이가 워낙 길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그 정확한 개념을 전달함과 동시에 그걸 문제화했을 때에 다루는 문제는 최소한의 문제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문제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집중을 해서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문제를 풀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느껴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선이 이제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데 이놈이 도대체 넌 정체가 뭐냐?
한 번 더 얘기를 하지만 보조선은 긋는다. 긋는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많이 긋다가 보면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보조선은 어떤 논리의 근거를 이해하고 있을 때 그 근거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이해한 대로 뭔가를 생각할 수 있어서 그 베이스 개념에 의해서 무엇을 긋는다면 어떤 상관관계가 있게 될 거다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상상했을 때 보조선을 어떻게 그으면 될지가 생각이 나고 그렇게 그었을 때 정확히 답을 낼 수 있다. 이겁니다. 보조선은 결코 허망된 선이 아니고 정확히 논리의 근거에 의해서 긋는다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자, 여기에 보조선을 긋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왜 하필이면 등변사다리 꼴을 갖다가 하고 있지? 등변사다리 꼴을 갖고 하는 이유가 뭐냐가 힌트입니다. 등변사다리 꼴은 아랫변의 양끝각이 같은 사다리꼴인데 여기가 양끝각이 같으면 여기가 자동으로 같아집니다. 그래서 등변인데 그렇다면 요 사각형이 삼각형과 왜 같으냐라는 거는 요 사각형에 있는 삼각형 두 개로 갈라진 얘를 요 삼각형 안으로 다 등적변에서 밀어 넣어서 퍼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길이가 같고 이 각이 같다가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옮겨볼 수 없을까 이겁니다.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적 변형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H'이라고 하면 오른쪽 삼각형, 왼쪽 삼각형은 합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되는데 합동 조건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러면 다시 상상해 봅시다. 요 사각형 중에서 한 개, 요 떼내 놓은 삼각형, 요 삼각형을 옮겨서 이 큰 삼각형 안에 어디론가 퍼즐해서 넣을 건데, 아하, 뭐가 하나 보이죠? 딴 것이 아니고, 이 길이가 같은 거구나. 그렇다면 등적 변형 중에 여기가 요 삼각형의 꼭지점이니까 요 DH'을 이렇게 이으면 순식간에 밑변 이동에 의해서 등적 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넓이는 등적 변형에 의해서 이렇게 메꿔지고 그 다음에 또 밑에 거는 저절로 보이죠? 아래쪽에 삼각형 F 이것도 밑변 이동법에 의해서 이 작은 이 넓이는 이쪽으로 메꿔집니다. 그럼 한 개 성공했어요. 다시 볼까요? 사각형 중에서 일부인 삼각형을 큰 삼각형 안에 오목 사각형 형태로 등적 변형시켜서 옮겼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이미 끝났습니다. 자, 여기 사각형 중에 남아있는 삼각형이 이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은 보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삼각형을 놓고 보면, 여기 90도, 여기 90도니까, 이게 평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꼭지점 이동법을 쓰면 됩니다. 요 삼각형은 꼭지점을 밑변과 평행하게 여기까지 옮기는 겁니다. 옮기면 요렇게 넓이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이 끝났는데 요렇게 옮겨지니까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요렇게 옮겨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관찰을 해볼래요? 요 사각형 안에 요 삼각형은 오목사각형으로 들어갔고 남은 삼각형은 요렇게 등적변형에서 들어가니까 요 삼각형 안에 사각형이 모두 퍼즐돼서 들어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난이도가 꽤나 높은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봤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영상을, 지난 시간 영상을 숙제로 요거를 한번 풀어보라고 냈는데 해결이 된 학생도 있을 거고, 만약 해결이 된 학생은 상당히 기하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해결이 안 된 학생이라 하더라도 지금 제가 풀이하는 이것을 보면, 풀이를 보면 또 어때요? 그냥 할만하죠.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푸는 이 풀이 영상을 보고 이해한다. 아니요. 잘못된 겁니다. 풀이 보고 이해한 건 아닙니다. 풀이 보고 구경한 겁니다. 절대로 풀이를 보고 이해했다라고 하고 자기가 풀었다고 착각하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푼 것이고 여러분들은 구경했을 뿐이지 제 풀이를 보고 이해해서 전 문제를 나도 안다라는 착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제 풀이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이해한 것이 맞고 풀었다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듣게 되면 선생님 좀 너무 냉정하다 싶지만 이 냉정함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학생들 공부하다가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 착각이 반복되기 때문에 나 언제 옛날에 풀었던 거 다시 푸는데 생각이 안 나든지 왜 안 풀리지? 이거 근데 이 너무나 많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옛날에 풀어봤다가 아니고 옛날에 구경했답니다. 구경한 거를 자꾸 내가 풀었다라고 착각하니까 거기에 또 하나 뭐라 하냐면 수학은 세월이 지나면 까먹을 수가 있다. 아니요. 그건 암기해서 까먹은 겁니다. 이해한 것은 절대로 까먹을 수가 없는데 자꾸 까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암기한 것을 이해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부 습관으로 그것을 중지시켜라. 습관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작도를 할 텐데 자, 오늘 우리가 앞에 작도한 내용 중에서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것이 대칭축을 말하는데 대칭축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런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여기에 30도의 각을 갖는 반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반직선 내부에 어떤 점 하나가 있는데, 이 점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OP의 길이가, 이건 뭐 적당히 잡아봅시다. 8 되는 지점. 이 길이가 8인 점, 이 점 P가 이제 반직선, 이렇게 할게요. 차라리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놓을게요. 각 X, O, Y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있다는 얘기는 P가 고정된 점이 아니고 동점이라는 얘기입니다. O로부터 거리가 8 되는 점 부채꼴 모양 만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가 있는데 그 안에 어디엔가 왔다 갔다 하는 점이 P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OX하고 OY입니다. 이 위를 움직이는 여기를 움직이는
동점 두 개가 있습니다. 동점 QR이 있을 때, 그러니까 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아무 데나 잡을게요. 여기를 Q라 하고 R이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놓으면, 자,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게 P와 Q와 R은 모두 동점입니다. 이제 Q는 이 위를 움직이는 점이고 R은 여기를 움직이고, P는 반지름 8되는 어, 호 위를 움직이는 점 세 개가 전부 동점입니다. 이때 삼각형 PQR입니다. 이거 PQR 하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삼각형 안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 Q하고 여기 R 하면 삼각형 PQR이 아니죠. 네, PQ하고 QR하고 RP라고 할게요. 요 세 개의 길이의 최소값이 얼마나 될까? 요 세 변의 길이의 최소값이 얼마나 될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떤 개념을 끌고 온다면 바로 각의 이등분선 작도, 각의 이등분선 작도 다시 한번 리뷰해 볼게요. 각을 이등분하면 그러면 이 직선은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거는 이게 대칭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칭축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얘가 대칭축이면 이 위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항상 이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 P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대칭점을 만들게요. P1이라고. 여기서 왜 얘를 대칭을 시키는가라는 겁니다. 이걸 대칭시키는 거는 OY가 대칭축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얘를 대칭축이 되게 하려고 점을 대칭시키는 겁니다. 자, 다시 선분을 수직이 등분하면 이 위에 모든 점은 이 길이가 같아지는데 지금 작도는 선분을 그려놓고 수직이 등분한 게 아니라 이 직선이 수직이등분선이 되게끔 하려고 이 점을 대칭시킨 겁니다. 다시 선분을 수직이등분한 게 아니라 대칭시킴으로 해서 수직이등분선이 되게끔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왜 했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선분 PP1의 수직이등분선이 대칭축이니까 이 위에 아무데나 점을 찍으면 이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이으면 이 길이가 같아져서 그러니까 PR하고 QR하고 더한 길이는 얘가 이쪽 길이니까 이렇게 합은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굴절된 거를 이렇게 펴기 위해서 얘를 대칭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이제 요 위에 있는 삼각형과 밑에 있는 삼각형, 이거 대칭 시켰으니까 합동이니까 이 삼각형하고 밑에 게 합동이 되니까 이 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 반대쪽에 요렇게 된 길입니다. 이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펴니다. 펴는 방법은 이 길이가 이쪽으로 가도록 하면 펴집니다. 따라서 P를 이번에는 저쪽으로 대칭을 시킵니다. 반대쪽으로 대칭을 시키는 이유. 역시 이거를 P2라고 놓으면 이번에는 얘를 대칭시키는 이유는
단직선 OX 이쪽을 대칭축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칭축의 의미 정말 중요합니다. 얘가 대칭축이 되도록 하면 그러면 P, P2를 수직 이루는 한 선이 여기가 되니까 이 선 위에 아무 데나 점에서 P하고 P2를 이으면 이 길이가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아지도록 하려고 P를 저쪽으로 대칭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이 길이가 되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렇게 이으면 이번에는 이 삼각형하고 이렇게 합동이 되니까 이 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이렇게 각이 30도 각이 두 배로 늘어나서 여기가 60도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누구냐? P, Q, R, P로 돌아오는 이 세 변의 길이는 이 길이가 이쪽 길이가 이 길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길인데 그러니까 이 길이가 가장 짧을 때는 똑바로 가면 가장 짧으니까 이렇게 갔을 때가 가장 짧은 길이가 되니까 Q가 이 자리에 있지 말고 여기에 Q가 있게 되고 R도 이 자리에 있지 말고 이 자리에 R이 있으면 그러면 결국 이런 모양의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길이가 펴져서 여기에 이쪽 길이는 펴져서 이렇게 돼서 이 둘레의 길이가 바로 P1, P2 사이에 이 길이가 되는 건데 따라서 이 길이는 P1, P2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네. P1, P2는 간단합니다. 자, 요 삼각형에서 이 길이 8인데 합동이니까 얘가 8이고 반대쪽에 이 삼각형 합동이니까 이 길이가 8이고 가운데 낀 각이 60도니까 얘가 바로 정삼각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8이 정답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는 학생 여러분들이 뭐 루트나 무리수나 피타고라스 같은 이론까지 위학년 중3 과정의 이론까지를 배운 학생들만 시청한다면 제가 이 각을 30도로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60도로 주든 90, 뭐 45도로 주든 다양한 형태로 각을 줄 겁니다. 왜? 그렇게 주면은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 각이 뭐 90도가 되든지 120도가 되든지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정답의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무리수로 나오는데 지금은 특별히 30도를 조건으로 준 거는 여기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혹시 제 영상을 시청했을 때 루트 몰라요. 피타고라스 몰라요. 그래서 윗과정의 어떤 이론으로 답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 이 각을 30도로 준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런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이제 어떤 문제냐면, 부채꼴 모양이 하나가 있는데요. 60도라고 칩시다. 자, 여기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O를 중심으로 하는, 이 호 일부를 그렸는데요. 자, A, B 위에 호교가 이렇게 됩니다. 호 A, B 위에 또 선분 OA 위에 또 선분 OB 위에 아까처럼
움직이는 동점 3개가 있습니다. 동점 PQR이 있습니다. 여기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는 이 세 점이 몽땅 동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엔가 P가 있고 여기 어디엔가 Q가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여기 어디 R이 이렇게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때 PQ하고 QR하고 PR 이것이 최소일 때 PQ, QR, PR이 최소일 때 이때 삼각형 PQR의 모양을 작도를 하고 어떤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때 요게 최소가 될지 그리고 최소 길이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봐라. 이 최소 길이는 뭐를 뜻하느냐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봐라.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앞에 했던 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선 PQ 그 다음에 QR 그 다음에 PR인데 요 삼각형 둘레를 펴는 방법은 자, 아까는 여기가 고등선이었는데 지금은 곡선일 뿐입니다. 달라진 거는 곡선 하나인데 자, 그래도 마찬가지 얘기가 됩니다. 요렇게 된 거를 얘를 펼게요. 펴려면 대칭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콤파스를 가지고 AP의 길이를 재서 호 위에 반대쪽으로 점 하나를 찍어서 여기를 P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놓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긋게 되면 요 양쪽에 있는 부채꼴이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잇게 되면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데 따라서 이 길이가 되니까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 길이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P1에서 QR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부채꼴이니까 각이 같아집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짐작이 될 겁니다. 아하, 그거구나. 자,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요 BP의 길이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이번에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도록 토의 길이를 2배 잡게 되면 대칭이 만들어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부채꼴 2개가 합동이기 때문에 이 각이 되고 그리고 여기가 합동이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됩니다. 따라서 결론 삼각형 PQQRRP의 길이는 이 길이가 이쪽 길이가 이쪽이니까 더하면 이렇게 풀어지는데 그래서 가장 짧은 길이가 누구냐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P2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 가장 짧은 길이는 바로 이 길이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질문 삼각형 PQR의 모양을 여기서 작도하라 그랬으니까 R이 이 자리에 와야 되고 Q는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삼각형일 때라는 소리인데, 자, 이와 같은 삼각형으로 Q와 R의 위치를 여기로 옮기면 이 길이는 이쪽, 이쪽 길이는 이쪽이 돼서 둘레 길이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PQR의 모양을 작성하라고 하면 정답은 얘가 될 것이고, 이때 최소 길이라는 거는 P1, P2의 길인데, 이 길이가 뭐냐? 그것은 가운데 여기가 60도인데 그 두 배 해놨으니까 120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따라서 얘가 뭐냐라고 하는 정답은 120도 되는 부채꼴의 현의 길이다. 이렇게 됩니다. 120도 부채꼴의 현의 길이다. 그러면 이 실제로 길이가 얼마냐라고 하면은 반지름 주어지면은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길이가 나오는데, 다만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피타고라스 정리나 무리수는 지금은 하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점점 위학년 거, 2학년 거 기하도 다 설명할 겁니다. 3학년 기하도 다 설명하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무리수가 뭔지 설명 좀 할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뭔지 그때는 실제 길이가 얼마냐라고 질문을 할 텐데, 여기서 끝 하지 말고요. 자, P하고 Q하고 R이 동점이었잖아요. 그럼 P가 여기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만약에 P가 이렇게 여기에 있다. 이 자리에 P가 있었다. 라고 하면 요 대칭점이 여기쯤 갈 겁니다. 이렇게 갈 거고, 대신 이쪽 대칭점이 이게 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와 같은 모양의 부채꼴이 만들어지는데, 그렇더라도 방금 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이 각이 뭐 120도가 되죠. 그래서 P를 이 자리에 놓지 않고 P가 왔다 갔다 하면 120도 되는 부채꼴이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해서 120도 부채꼴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니까 이 길이, 최소 길이는 불변이고, 다만 부채꼴의 위치가 좌우로 왔다 갔다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때 삼각형 PQR의 요거의 위치도 요 모양이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대칭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변환을 할 때, 대칭 변환, 평행 변환, 회전 변환 할 때 좀 더 다양한 문제와 또 다양한 얘기를 그때 할 거고, 오늘 지금 작도는 요 대칭성에 대한 거는 요 정도로 멈추고요. 오늘은 이 중학교 2학년 과정을 교과를 올라가게 되면 삼각형의 성질을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삼각형의 성질 중에 일부를 배웠습니다. 뭘 배우냐? 합동이라는 개념을 배웠고요. 그건 중1 과정에서 다룬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을 분해해서 그 안에 수많은 어떤 성질들이 있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이론을 차지하는 게 오심정리라는 건데 나중에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사각형의 성질이라는 걸 배웁니다. 네, 그거 2학년 과정 할 때 자세히 설명하는데, 오늘은 중학교 1학년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을 다룰 때 평행사변형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에서 다루는 평행사변형, 그거를 이해하기 위한 초등과정 또는 중1 과정에서 알아야 될 평행사변형, 즉 베이스 이론을 조금 해볼게요. 자, 그렇다고 평행사변형의 모든 성질을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2학년 사각형의 성질할 때
또, 이 설명을 합니다. 우선, 수학에서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공준, 정의, 정의라 했죠. 그 중에 정의는 용어의 약속이라 했습니다.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상, 두 쌍이 있습니다. 마주보는 변을 대변이라 합니다. 한자라서 초등학교 저학년들 조금 어렵겠지만 외우세요. 마주보는 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인데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자, 평행사변형을 잠깐 제가 그려놓고 자, 다시 얘기할게요. 오늘 할 평행사변형의 내용은 주로 넓이와 관계 있는 성질만 설명합니다. 넓이, 자,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는데, 첫째, 평행사변형 내부에 아무데나 점을 하나 찍을 겁니다. 임의의 점입니다. 이렇게 임의의 점을 찍어서 각 꼭지점을 이렇게 있게 되면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아래 위의 삼각형이 전체 넓이의 반이 됩니다. 삼각형 APD하고 DPC하고 이거를 더하면 나머지 좌우 삼각형의 넓이와 같아지는데 P하고 BC, DCP, DPC, DPC. 그러니까 이 넓이 합은 이 넓이 합과 같아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럴까? 그 얘기입니다. 자, 제가 여기 풀이를 여러 가지로 보여줄 텐데 여러분들은 자기 노트 하라 그랬죠? 자기 노트 정리를 할 때 제가 설명하는 이 풀이를 하나하나 따로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을 여러 개 그리란 얘기입니다. 요 모양 여러 개 그려서 왜냐하면 한 그림 안에 제가 얘기하는 풀이를 다 쓰게 되면 나중에 무슨 선이 무슨 선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첫째 풀이는 굉장히 다양한 풀이가 가능한데요. P를 지나서 이렇게 평행하게 긋게 되면 요 삼각형이 위 평행사변형의 절반입니다. 절반인 이유는 등격변형하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자, 위에 APD의 넓이는 이거고 밑에 BPC의 넓이는 등격변형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위 평행사변형의 절반, 밑에 평행사변형의 절반이니까 더하면 전체의 절반이 된다. 자, 이런 풀이가 가능하고 어렵지 않죠?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상상 속에서 지금은 이 정도는 간단히 상상을 할 겁니다. 네, 두 번째 풀이는 이거보다가 더 단순하게 할 수 없을까?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으로 평행하게 이렇게 긋게 되면 그러면 큰 평행사변형이 작은 평행사변형 4개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요 평행사변형 넓이 각각 같고 여기 같고 여기 같고 여기 같으니까 각각 평행사변의 넓이의 절반이니까 위아래를 더하면 기억, 니은, 딥을 이열해서 전체 넓이의 절반이 된다가
간단히 증명이 됩니다. 어때요? 두 번째 풀이가 더 쉽죠? 이해하기가. 다만, 이렇게 보조선을 긋는 이 보조선에 대한 생각이 어려운 것이지, 생각이 어려운 것이지, 일단 보조선에 대한 발상이 떠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 풀이는 이미 정답이 나온 거랑 같이 저절로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하 공부를 하면서 길러져야 될 능력은 이 발상입니다. 발상, 아이디어죠. 네, 많은 발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상상, 또 상상, 또 상상, 끝없이 상상하는 버릇으로 기하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하나 그어 볼게요. 이렇게 대각선 하나를 그어 보겠습니다. 이쪽을 그어도 되고 여기를 그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긋게 되면 이 그러니까 어 저기 오목사각형 이제 굉장히 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오목사각형 네, 이런 거를 실전 문제로 제가 만들어 버리면 상당히 난해한 문제로 바뀝니다. 이렇게 생긴 요 오목사각형이 네, 요 넓이입니다. 네, 오목사각형 APBC APBC 이 넓이는 네, 삼각형 PCD하고 넓이가 항상 같아집니다. 삼각형 PCD와 같아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입니다. 오목사각형하고 PCD는 넓이가 항상 같아집니다. 여러분들 이 삼각형하고 오목이 같아진다라는 게 이렇게 보면 일부 겹쳐지기도 하는데 보기가 어렵죠. 자, 그러나 바로 요 위에 1번 정리, 요 위에 있는 소정리에 의해서 간단히 증명이 됩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 왼쪽에 삼각형 빨강을 요거를 기억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오목사각형을 파랑으로 칠할게요. 요 오목사각형을 니은이라고 하면 기억과 니은의 합이 전체 반이죠. 기억과 니은의 합이 전체 반인데 조금 전에 요 위에 소정리를 쓰면 좌우 삼각형 합친 게 전체 반이라 했으니까 요거 더하기 파랑이 전체의 반인데 왼쪽 요거하고 오른쪽 더하면 전체 반이잖아요. 그래서 삼각형 PBC가 이 넓이가 니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안 적어도 이해하겠죠? 다시요. 이 넓이가 전체 반인데 기억하고 니은 더하면 전체 반입니다. 그런데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더한 게 전체 반이니까 요 넓이가 니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는 다시 그릴게요. 지저분해서. 자, 이번에는 평행사변형 ABCD에서 BC 위에
아무데나 점 하나를 잡을게요. 아무데나 잡은 겁니다. 수직이 아니고요. 여기를 B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A, 이 위에 아무데나 점 하나를 잡고 거기를 P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번에는 저 삼각형 PED하고 넓이하고 PBC가 넓이가 항상 같습니다. PBC. 자, 여러분들 저 그림을 좀 보기가 힘들면 제가 색펜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요 파란 삼각형하고 파란 삼각형하고 빨간 삼각형의 넓이가 같습니다. 이게 왜 같으냐? 이 넓이가 왜 같으냐? 자, 여러분들 시야 감각이 뛰어난 학생은 이미 답이 나왔을 겁니다. 바로 요 1번 소정리가 정답인데요. 한번 볼게요. 여기에 삼각형 APD를 기억이라 할게요. 이 넓이를. 그런데 삼각형 AED가 전체의 반이죠. 요 넓이가 전체의 반인데 이거를 파란 삼각형의 넓이를 니은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기억 더하기 니은이 반인데 아까 1번 그림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점 잡고 여기를 이으면 이게 전체 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게 전체 반이니까 요 기억에다가 밑에 거 빨간 거 더하면 전체 반이니까 빨강이 바로 여기 있는 니은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이 넓이가 니은이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요겁니다. 아까 1번에서 했던 이 소정리가 요렇게 여기에 사용이 된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자, 평행사변형을 다시 그리는데 학생들이 좀 알아보기 힘들게 일부러 납작하게 그릴 겁니다. 네, 이렇게 납작하게 그리면 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AC 위에 지금 제가 계속 소정리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에 아무데나 점 하나를 잡을게요. 여기를 P라고 놓고 평행하게 그을 겁니다. 네, 이렇게 평행하게 긋고 그 다음에 P를 지나 AB하고 또 평행하게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긋게 되면 요 넓이가 항상 같아집니다. 요 사이드에 있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항상 같아지는데 색칠한 넓이가 같습니다. 암기하지 마세요. 제일 나쁜 거 암기입니다. 수학의 가장 나쁜 공부법이 암기입니다. 암기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라고 이해를 하면 암기를 안 하더라도 저절로 암기가 될 때가 있고 또 왜 그러냐를 안 다음에 암기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왜냐를 모르고 암기하는 게 수학 공부에서 가장 나쁜 공부 버릇입니다. 왜냐를 모르고 암기하는 거. 여러분들 동영상 보면 왜냐를 모르고 암기하도록 하는 그런 동영상이 엄청 많습니다.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공부 습관 다 버립니다. 아무리 조회수가 많고 좋아요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충실한 건 아닙니다. 보면 황당한 동영상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자, 색칠한 넓이가 같습니다. 이게 왜 같으냐 그 얘기입니다. 저기 색칠한 넓이가 같은 이유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대각선이죠? 그러면 양쪽의 넓이가 같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넓이를 이등분하는데 여기에 보면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넓이가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넓이도 같습니다. 그런데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넓이가 같으니까 이 넓이가 같다는 소리입니다. 뭐 어디 잘라가 붙여서 합동이 아니고요. 넓이 분할에 의해서 이 넓이가 같은 넓이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어렵지가 않죠? 그러면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평행사변형 다시 하나 그려볼게요. 어, 평행사변형에서 어, 자, 또 다른 평행사변형 하나를 그릴 텐데요. 평행사변형 ABCD와 부분적으로 겹쳐지는 이런 평행사변형 하나를 그릴 겁니다. 네. 자, 여기를 E라고 하고 F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마지막 오늘 소정리입니다. 평행사변형 여기 ABCD하고 그 다음에 ABEF 둘 다 평행사변형인데 얘는 넓이가 항상 같아요. 왜? 왜 같을까? 그 얘기입니다. 자, 같아지는 이유 1번 소정리에서 같아집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좀 빨리 하고 끝낼게요. A를 긋습니다. 그러면 여기 삼각형 ABE를 관찰해 볼까요? ABE는 평행사변형 ABCD의 반인가요? 다시 색칠한 삼각형 ABE는 ABCD의 절반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평행사변형 ABEF를 볼까요? 대각선이니까 넓이가 반이죠. 그러므로 평행사변형 두 개는 넓이가 같다.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한 이 내용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아닌 초등학교 과정이나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알아야 될 평행사변형 안에 여러 가지 넓이 관계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지는데 그 개념을 설명한 것이고 다만 여기에 길이가 어떻게 되냐, 각도가 어떻게 되냐 이 내용은 중학교 2학년 사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을 다룰 때 그때 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여기 지금 설명하지 않은 내용들을 추가해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과제물을 하나 내볼게요. 자, 제가 항상 과제물 내는 거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 영상을 저기 앞부분에 BI의 역사적인 배경, 그 다음에 각이란 뭐냐, 그 다음에 각의 크기와 단위법, 위치에 따른 명칭,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기하 공부를 할 때 무조건 알아야 될 기초 지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입 부족, 개론, 기하 전체에 대해서 알아야 할 도입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 영상을 보고 이거 너무 쉽다라는 걸 착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개론이니까 그렇고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는 상당히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됩니다. 내용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평행사변형을 하나 그려 볼래요. 평행사변형을 그려놓고 이제 CD 위에 어떤 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AD 위에도 어떤 점 하나를 잡았습니다. EF라고 놓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CE를 읽고요. AF를 이을게요. 이렇게 이으면 여기 만나는 교점 하나가 나옵니다. 거기를 G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BG를 그을 겁니다. 이렇게 BG를 긋게 되면 그러면 여기 요 BG라는 이 길이가 자 지금 BF하고 B하고 길이가 같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 BG라는 길이가 각 AGC를 이등분한 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왜 이등분선이 될까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어, AGB가 BGC랑 같습니다. 이게 왜 같아지는지 여러분도 한번 다음 시간에 이것을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할 영상의 내용은 넓이 분할을 할 텐데요. 다양한 넓이 분할을 할 겁니다. 요 넓이 분할을 하다가 보면 교과를 벗어난 어떤 이론들이 막 나옵니다. 여기에 체바의 정리, 그 다음에 제르곤의 정리, 그 다음에 반 아우베르의 정리, 메넬라우스의 정리를 설명할 겁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지만 어쨌든 요런 내용을 설명할 텐데 요 내용들이 전부 다 요 교과를 벗어난 어떤 정리들인데 비교과 영역인데요. 닮음의 어떤 이론을 알아서 이 정리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몽땅 넓이 분할이라는 지극히 초등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알고 있어야 될 넓이 분할 그 이론으로 이것이 전부 간단히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실전 문제에서 쓰임이 대단히 이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거를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겁니다. 아마 1시간 반 아니면 어쩌면 2시간 정도 긴 시간으로 영상이 만들어질 거니까 여러분들은 인터넷이나 또는 참고서를 뒤져서 요거를 검색하면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한번쯤 살펴보고 제 영상을 수업을 듣게 되면 아 저게 저 소리구나. 그다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야 될 거는 왜 저게 성립할까라는 거를 닮음 이론을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윗과정을 끌어내려서 뭘 자꾸 하는 거는 안 좋은 거라 그랬어요. 초등학교에서 알고 있는 또는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워야 할 그런 아주 베이직한 개념입니다. 그런 베이직한 개념으로 다 증명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예습을 한 학생은 분명히 거기에 안내된 내용이 윗과정의 어떤 복잡한 내용으로 증명을 막 해놓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 예습하라는 거는 그 과정을 따라보고 뭐다 어떤 거구나 하고 이해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아래 과정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증명을 미리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